아까 그 고재경 박사님께서 KGX랑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 괴리됐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이 괴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는 그것과 또 괴리가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지자체가 작성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어서 법적 의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작성하는 지자체도 기준이 각각 달라서 비교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근데 지자체 간 비교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지자체의 연도 간 비교 가능성도 없다라는 얘기로 20초 발제를 마쳤고요. 이제 20분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근데 저는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되게 재밌었어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재미없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은,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법에는 이미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써져 있어서 법을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의무인데 왜 안 하지?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법 조문을 꼼꼼히 보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관련법은 뭐냐면은 이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관련법을 만들지 않아서 이게 의무가 아닌, 이게 제가 뭐 법을 몰라서 이게 그냥 이례적인 건지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뭐든지 하기 싫은 법은 다 의무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법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법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하회한다. 관련법에 따라서 하회한다 해놓고서 관련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고, 여기서 중앙정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관련법은 이 국가재정법이죠. 국가재정법에는 관련법이 있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재정법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이거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요 한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한 10개 지자체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중에서 10개 정도 작성하고 있으면 많이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10개 중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뭐 대표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성을 제일 잘하는 지자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서울시는 자기가 제일 잘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경기도 조금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근데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왜 공개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개를 하면은 환경단체들, 기후단체들이 뭔가 부족한 것만 가지고 욕을 할 거잖아. 우리가 의무도 아닌데 알아서 작성을 하는데 괜히 공개하면 욕먹는데 우리가 왜 공개하니? 그렇게 해서 말 되네요. 그럼 공개하지 마세요라고 웃자는 얘기로 그랬는데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6년도는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25년도까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26년도에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가 돼 있어서 이게 실무자가 실수로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방침이 바뀌어서 공개를 한 건지, 아무튼 뭐 지금 현재 26년도는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이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이게 법적 의무가 되면은 그 지방 그 단체 그 공무원들이 그 이호조 시스템이라고 예산 회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자기 공무원은 입력만 하면은 나름 그 이호조 시스템이 꽤 잘 만들어진 솔루션이어서 통계나 뭐 여러 가지 결산이 그냥 자동으로 짜자자작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실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이호조 시스템인데, 이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이게 이호조 시스템 안에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은 이 현재는 그럼 작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 일일이 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수기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각 부처 담당 이 과가 이걸 좀 작성하자 그러면은 공무원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항의를 해요. 아니 우리도 바쁜데 이거 일일이 수기로 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이거를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법을 의무화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근데 저는 왜 의무화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하면은 좋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실무적인 인력과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하면 다 좋죠. 근데 예산과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건데, 근데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지방재정법을 이거를 바꾸면은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 필요한 게 아니라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광역 17개 중에서 10개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거를 법을 바꾸면은 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법을 안 바꾸지? 전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솔직히 알긴 아는데 그건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이해 안 갑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17개 지자체가 중에서 10개가 굉장히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나름 그래도 우수한 지자체가 저는 서울, 경기, 경남 요 한 세 개 지자체가 그래도 뭐 나름 잘하고 있다라고 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중앙정부보다 더 잘한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시 실제로 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그냥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후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예산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요 예산액 순서대로 이렇게 소팅해서 보는 게 저는 요 가장 예산을 이해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요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 순서대로 소팅된 자료가 없어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가장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첫 보면 알겠지만 그냥 다 도시철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 이 대중교통이 가장 금액 상위 사업을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면은 모든 대중교통 사업이 다 포함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 대중교통 환급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또 이 버스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포함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따른 기준이 뭐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시 내에서도 어떤 대중교통 관련 사업은 감축 사업이고 어떤 대중교통 사업은 그냥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기준이 이 서울시든 경기도든 다른 지자체도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출을 보면은 요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게 가장 배출 최상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이 운송 쪽이 감축도 상이고 배출도 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이거는 뭐 서울시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 중앙정부가 아주 오래된 그 예전에 에너지 세제 개편할 때 그 LNG 휘발유 경유 그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할 때 이 좀 탄소 그 배출에 맞춰서 세제를 이 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개편을 했죠. 그때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갑자기 이 경유 가격이 비싸지는 그것을 좀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만들었었던 건데, 근데 이 버퍼로서 저는 존재하는 거라고 저도 이해했고 당시 뭐 거의 모든 전문가도 이해했는데 이건 버퍼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게 계속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럼 뭐하러 에너지 가격을 그때 당시 세제를 개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알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모른다라고 그냥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정무적인 이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서울시 중요한 점. 그래서 제가 서울, 경기, 그 경남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보다 더 잘한다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가장 잘한다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은 감축도 있고 배출도 있잖아요. 근데 중앙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 감축만 요 온실가스 감축 말 그대로 제목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거든요. 중앙 정부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중앙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가 아니라 기후 예산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게 좀 의견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떤 부분이 감축되는지만 따로 이 보고를 하고 실제로 배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약간 그린워싱이 아닌가까지도 말을 할 수 있는 게 감축 사업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서울, 이 경남
등 몇 개 지자체는 감축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출 사업도 같이 정돈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중앙 정부보다 훨씬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경기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꽤 이 작성을 나름 잘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서 잘한다라는 것은 이 감축 그리고 배출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축 가장 최상위는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사업이죠. 그다음 2위는 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고 이것도 국비 보조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내버스 요거는 국비 보조금 없는 요 자체 사업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이 운송 수송 쪽이 이 감축 상위 사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국비 사업이 사실 굉장히 이 상위 사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자체가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기획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감축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 사업에 대해서 그 국가 사업 보조금을 그냥 매칭하는 것들이 감축 상위 사업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 이게 뭐 감축 예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가 그냥 이 국가 기획, 국가 보조금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도 이렇게 배출 사업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경남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감축 배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이 전체 사업에 이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서울과 경기도는 이게 어떤 뭐 금액 얼마 이상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 대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인건비나 뭐뭐 빼고 나머지 모두를 다 하겠다라는 그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 인지 예산서를 쓰고 있는 것이 경남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경남이 제일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경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태깅만 하고 는 것에 그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배출이야, 이거는 감축이야 하고 끝나거든요. 이것이 감축은 어떤 식으로 더 감축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배출은 어떤 식으로 좀 줄일 수 있을지 이것이 환류가 되는 과정이 경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고 물론 다른 지자체라고 해서 환류 과정이 있냐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게 경기도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조금은 그 환류 과정에 대한 그 문제 의식이 있어요. 한 줄 정도 있는데 근데 경기도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서울 포함해서 그 어떤 환류 과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부산도 예, 감축 배출을 다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배출 사업들을 보면은 이 건물 짓는 거죠. 근데 건물을 짓는 게 어느 지자체든 가장 큰 배출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배출 사업을 건물 같은 거가 참 이게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져요. 그러면은 100억 전체가 배출 규모가 100억 굉장히 큰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한 10억 정도 조금 이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해요. 그러면은 110억이 전체가 110억짜리 그러니까 이 예산서니까 이 11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110억짜리 사업이 이제 또 전체가 감축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출 사업을 제대로 이 예산서에 쓰는 거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왜 배출 사업 안 하니?라고 물어보면은 중앙 정부도 하기 싫어서 안 해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우리 이런 회의도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요. 여기까지 오면서 다 자동차 모래도 타고 오셨을 테고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기 위한 사업도 그 사업 과정에서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중앙 정부도 근데 감축까지는 어떻게 뭐 기준이 있고 공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배출은 도대체 뭘 배출이라고 말하는 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저는 그냥 핑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저는 뭐 공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좀 이런 그 어떤 기준, 좀 명확한 기준 같은 경우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 배출 같은 경우는 이 건축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감축 사업 같은 경우도 이 감축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전철, 이 도시철도 사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이제 배출은 이 작성하지 않고 감축만 작성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자체들의 특징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 뭐 기후 예산서, 뭐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만, 요 작성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인천도 배출은 작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좀 후발주자들 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초반에는 좀 안 했다가 그 이제 후발 주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배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발 주자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인지예산서를 개발했던 반면에 후발 주자들은 이게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고해서 이 온실가스 인지예산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니 중앙 정부도 배출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배출을 해라고 말을 하니까 또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요 예산서 형식이 각각 다르다. 근데 다를 수밖에 없죠. 이 특히 좀 초기부터 했던 지자체가 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좀 후발 주자들의 형태가 있는데, 후발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중앙 정부 요 기후 예산서와 비슷한 형식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양태를 보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요 자료 요 결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10개 지자체가 요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 뭐 기후 예산서, 뭐 이름은 다릅니다만 아무튼 요것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공개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공개하고 있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부 다 25년 기준이고요. 26년도는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는 의지인지 실수인지 아무튼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26년도는 좀 다릅니다만, 아니 지금 26년도 지금 4월 달인데 25년도 자료를 갖고 온 거를 보면은 뭐 이게 불성실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건 제가 불성실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식 예산서 첨부 서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예산서지 예산서 첨부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산서에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예산서가 나올 때는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가 아직 전혀 안 나온 데도 있고요. 5월달, 6월달에 당해 연도 예산서가 나오는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름은 예산서인데 막 저는 5월, 6월에 나오는 게 이게 뭐지? 막 뭐 이름은 결산서인데 막 11월, 12월에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제 책임이 아닙니다. 26년도 예산을 업데이트하지 못한 것은 이 5월, 4월 달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올해 말 정도에 제가 올해 예산서를 다 정리해서 또 보여드리겠다라는 약속은 드리고요. 그래서 요 25년도를 보시면은 그 감축 사업은 당연히 다 하죠. 예산서를 공개하는 데도 있고 비공개하는 데도 있고 감축 사업 위주로 하는지만 배출 사업을 작성하는 데도 있고 작성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 환류 의견 제시인데, 환류 의견 제시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이게 경기도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데가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는 한다. 나머지는 그냥 전혀 없던가 정말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한계와 이 개선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법적 의무화를 해야 된다. 요거 법적 의무화만 한다면은 공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발표 시점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냥 예산서 그냥 태깅으로 하고 있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녹색 그 기본 계획이랑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분들 바쁘시거든요. 이 바쁘신데 이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대로 따라하고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따라하고 요
뭐 결과 기본계획 결과를 또 따로 작성하지 말고 이거를 좀 어떻게 같이 연동돼서 연관돼서 작성하는 거가 작성하는 사람도 실무적으로 편하고 보는 사람도 더 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고 있는 그 실질적 목표에 더 부합한 제도가 아닐까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